네, 조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10분짜리를 찍었는데 그 촬영 프로그램이 시간 제한이 10분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내용을 좀 줄여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사유 시간에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나라가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을 침공했죠. 고조선 사람들은 왕검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온 힘을 모아서 한나라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1년 만에 왕검성이 무너지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10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제가 사회 시간에 역사 만화 한 페이지를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면 그 만화가가 그린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장면이 바로 만화에 나오는 그 보여준 멋진 장면이죠. 여기 병사를 보면 말이 기우뚱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이 발을 디디고 있는 뭔가 고리 모양의 장치가 보이죠. 이 장치가 말 위에 안장. 그러니까 말을 타려면 말을 그냥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올라타지 않고 말 위에 사람이 좀 편하게 앉도록 해주는 그 안장이 있고 안장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줄 끝에 고리 모양의 어떤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딱 끼우고 말이 달리는 도중에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게 등자라는 건데 이 등자의 모습이 요 역사 만화책에 곳곳에 보입니다. 요 병사들 전부 다 등자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말을 달려가는 도중에 이 등자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쉽고 깃발을 들거나 창을 들고 돌격하거나 칼을 휘둘 때 이 등자의 몸무게를 이렇게 딱 싣고 지탱하면 넘어질 위험이 거의 없죠. 장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에 전해지고 있는 그 옛날 중세 시대에 쓰던 그 등자의 모습인데 요 넓은 발판에 발을 끼우게 돼 있죠. 이렇게 발을 끼우고 있으면 말 위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딱 잡고 말이 달리는 도중에 등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엉덩이를 말 안장에 붙이고 있으면 계속 덜컹덜컹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돌진할 때는 그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그리고 발은 단단하게 저 등자라는 부분에다 고정시켜 놓고 균형을 잘 잡고 달려야 되겠죠. 등자의 모습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발걸이 장치가 있으면 말을 탈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등자에 관한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등자라는 것은 말을 탈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든 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입니다. 이 발 받침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보면 기원전 4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북방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 땅, 그 몽골 지역 여기에서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들을 북방 유목민족이라 그랬죠. 북방 유목민족이 기원전 4세기경에 처음 개발했다. 처음 발명했다. 그런데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보면,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라면 이제 영문 위키백과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대에 최초로 등장한 발지지대는 기원전 2세기경에 인도에서 발명되었다고 알려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 시간 차이가 약 200년 되죠. 아시아에서 먼저 발명되었는지 물론 인도도 아시아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뭡니까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하고 인도에서의 그 등자의 발명 시기가 한 200년 차이 나는데 어쨌든 대충 얘기해서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쯤에 등자가 발명되는데 이게 중국에 전해진 시기가 좀 늦습니다.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 2 내지 3세기라고 하니까 뭐 북방 유목민족이 기원전 4세기경에 그 등자를 발명했다 치더라도 중국까지 전해지는데 최대 600년에서 뭐 7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조선 시대 전쟁에서 등자가 쓰였겠습니까? 이 등자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따라서 이게 전쟁의 그 모습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만화를 볼 때 이런 세부적인 모습을 유심히 살펴가면서 그 역사 만화가가 그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렸는가, 아니면 단순히 멋진 장면을 그럴듯하게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기구를 막 그려낸 것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책을 봐야 됩니다. 그게 공부죠.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만화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재미로. 여러분은 재미로 그냥 단순히 역사 만화를 어,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등자가 없으면 사람의 몸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리를 말 몸통을 휘감아서 조여서 몸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수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잡는다 하더라도 창을 들고 돌진해서 적병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적병을 찌르거나 칼로 벨 때 충격이 전해지는데 그 충격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병들이 창을 들고 돌격하거나 특히 활을 쏘는 거, 말 위에서 활 쏘는 거, 이거 등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조선 시대의 전쟁에서는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병대가 돌격하는 장면은 있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물론 말을 사용했겠죠. 전쟁터에 물자를 나르거나 또는 높은 지휘관이라든가 그 국가의 그 통치자, 이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이동했겠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핵심인 그 전투 장면, 적병과 부딪히는 장면에서는 말을 타고 싸우는 장면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병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기병대 무리가 돌격하는 장면은 지나친 상상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사 만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대의 전투라든가 고대의 발명품이라든가 그 밖에 고대인의 그 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그런 그 주요 내용들은 이게 두산동화 대백과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 위키백과는 뭐 온갖 내용이 다 있죠. 여기 위키백과를 보면서 영어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그 영문판 위키피디아도 가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좀 잘해서 가장 정보가 많은 그 위키피디아를 자주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역사 지식이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등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번엔 철기 시대에 그 철을 이용한 군사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